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틀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조용한 방 한켠에 앉아 계시거나 혹은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잠시 쉬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강의가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한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그 묘하게 마음을 조이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걸까? 이 질문 한 번쯤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나서 혹은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기분이 드신 적 없으셨나요? 오랜 친구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자녀에게 조언을 건넸다가 알아요 하는 핀잔만 들어온 그날의 서운함. 이웃에게 베풀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을 때의 씁쓸함. 그리고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인가? 이 마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마음이 때로는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어떤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약 2500년 전 한 위대한 사상가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공자 명언입니다. 명예를 탐하는 자는 명예에 의해 죽는다. 공자, 중국 춘추 시대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그분이 남긴 공자 명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 한마디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함께 그 의미를 들여다봅시다. 명예를 탐하는 자는 명예에 의해 죽는다. 처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에 의해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이 죽음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것,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관계와 평화가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명예란 무엇입니까? 이름값, 체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존경. 그것입니다. 물론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명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탐하는 것입니다. 탐욕. 지나치게 원하고 집착하고 그것 없이는 불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탐하기 위해 사는 것. 이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공자는 이것을 이미 2500년 전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되어버린 명예욕은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 공자 명언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SNS에 오늘 먹은 음식, 오늘 여행 간 곳, 오늘 만난 사람을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몇 개 받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댓글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자녀의 성공을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모임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활동적인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명예욕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나이가 들수록,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심리 분석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영수 씨 가명입니다. 그는 70대 초반, 평생을 작은 지방 도시에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김영수 씨는 그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건자재 유통업을 시작해서 한때는 직원을 20명 넘게 두기도 했고 지역 상공회의소 부회장까지 지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는 늘 상석에 앉았고 제사 때면 친척들이 그에게 먼저 술을 따랐습니다. 그 시절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60대 중반 사업이 기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그의 사업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창들에게 보이는 체면, 동네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명성, 자녀들에게 여전히 든든한 아버지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 그는 사업이 어려운데도 모임에 나가면 가장 비싼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팔면서도 새 차를 유지했습니다. 나 아직 괜찮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빚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가 사업을 정리해야 했을 때 이미 상황은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것도 없었습니다. 집 한 채만 남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제야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명예는 정작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체면이 뭔데, 그 체면이 뭐라고. 그걸 지키려다 내 인생을 다 잃었어. 그가 나중에 지인에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명예욕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가 그 체면을 내려놓고 조금 더 빨리 솔직해졌더라면 어쩌면 그의 노후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공자 명언이 다시 떠오릅니다. 명예를 탐하는 자는 명예에 의해 죽는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명예도, 재산도, 관계도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도 혹시 지켜야 할 체면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시니어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정자 씨 가명 68세 여성분이십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고 자녀는 둘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정자 씨는 평생 살림을 잘하는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했고 명절 때면 온 가족이 그녀의 손맛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최고야. 엄마 없으면 명절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그녀의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 며느리가 외부에서 음식을 주문해 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바빠서 준비하기 힘들다고. 가족들은 요즘 세상에 이게 편하다며 잘 먹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웃으면서 앉아 있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 이후로 이정자 씨는 조금씩 예민해졌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였고
손자 손녀가 할머니보다 외가를 더 자주 간다는 말에 며칠을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이 승진했는데 회사 동료 어머니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상처가 되었고, 딸이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친정어머니 말을 더 믿는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나는 이 가족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정자 씨는 자꾸만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래도 모르겠냐 싶게 더 많이 해주려 했고, 인정받지 못하면 더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서운해하냐? 어머니는 항상 인정받으려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인정받으려 하면 할수록 인정은 더 멀어졌습니다. 이정자 씨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더 잘해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그 마음.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답답한 감정. 이것이 바로 인정 욕구가 만들어내는 노년기의 가장 흔한 갈등입니다. 인생 후회 중에서도 이 부분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연스럽게 대했더라면 하는 후회 말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야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정 욕구 혹은 승인 욕구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와 동료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이 욕구가 더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할 상실입니다. 퇴직 전에는 부장님, 대표님, 선생님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냥 아무개 씨가 됩니다. 직함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좁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채우려는 방식으로 인정 욕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래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명예욕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확인을 받을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관계 자녀, 손자, 이웃, 모임에서 더 강렬하게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느낌이 오면 크게 상처받고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만큼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 심리입니다. 친구의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한다더라. 동창 누가 요즘 건강하게 잘 산다더라. 옆집 할머니는 손자가 매주 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쌓이면서 나는 왜 이런가라는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을 지우기 위해 더 많이 인정받으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세 가지 역할 상실, 외로움, 비교 심리 중 어느 것이 가장 크게 와닿으십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루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명예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노년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공자 명언의 지혜와 노년의 지혜를 합쳐서 실제로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첫 번째, 인정받는 것과 존재 자체를 분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녀가 전화를 잘 안 해도, 모임에서 내 말을 잘 안 들어도 나는 이미 충분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빛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바로 이것, 인정은 덤이고 나의 존재가 본질임을 아는 것입니다. 1.2. 두 번째, 역할이 아닌 관계에 집중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녀에게 잘 보이려 음식을 만들고 돈을 건네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그냥 함께 앉아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부모.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인간관계 조언입니다. 자녀들도 사실은 여러분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원합니다. 1.3. 세 번째, 칭찬과 무시에 덜 반응하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가 칭찬하면 기뻐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무시당하면 며칠씩 상처받는다면 이미 그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이 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무시가 와도 담담하게 흘려보내는 연습. 이것이 마음 내려놓기의 실천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나 지금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1.4. 네 번째, 나만의 작은 의미를 만드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역할을 잃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십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찾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화단에 꽃 한 포기 심는 것, 매일 일기 한 줄 쓰는 것,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와 바둑 한 판 두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일들이 인정받는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줍니다. 1.5. 다섯 번째, 이미 충분하다는 문장을 입에 달고 사세요. 인생 교훈 중에서 이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이미 충분히 사랑했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마음 내려놓기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 명언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예를 탐하는 자는 명예에 의해 죽는다. 이 말이 이제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처음보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가슴 가까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고, 더 좋은 부모, 더 성실한 직원, 더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탐욕이 될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더 가져오려 하면 할수록 더 잃게 되는 아이러니. 인정받으려 할수록 인정은 더 멀어지는 현실. 진정한 품격은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 고요히 만족하는 사람,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분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 빛.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이고
진정한 인생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방향입니다. 명예를 내려놓은 자리에 자유가 들어옵니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은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인정받는 삶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예를 탐하는 자는 명예에 의해 죽는다. 그러나 자신을 탐하는 자는 자신에 의해 산다.